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우리 둘째의 이름은 은주입니다. 24살에 첫 아이를 낳고 26에 얻은 둘째 딸. 우리 은주는 아기 때부터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길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기가 너무 예쁘네, 탤런트 누구 닮았네 하며 지나치질 못할 정도였죠. 한 번은 은주가 4살쯤 됐을까요? 어머, 아기가 왜 이렇게 예뻐?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은주야, 집에 가자. 어머, 아빠가 잘생기셨나 보다, 그치? 은주와 달리 제가 인물이 너무 없어서 놀랐나 봐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나쁘긴커녕 애 예쁘다는 소리에 그저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은주가 유치원 시절을 보내고 커가면서 점점 살이 붙고 남자아이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이를 향해 참 화를 많이 냈죠. 옷을 입혀도 뚱뚱해 보이니 옷 사입히기도 싫고, 심지어 안장다리라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걸 보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제 딴에는 은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걸음도 제대로 걷게 하고 싶었고, 살도 빼서 옷을 이쁘게 입히고 싶어서 소리를 참 많이 질렀습니다. 아이가 걸을 때면 항상 뒤에 따라붙어 마치 감독하듯이 말하곤 했죠. 똑바로 걸어! 앞에 보고 좀 똑바로 걸으라고! 그런데 하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랑 은주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 야, 너는 어쩜 그렇게 걷는 것도 엄마랑 똑같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걷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제 잔소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둘째를 볼 때마다 살을 빼라고 뭐라 했어요. 둘째가 TV만 봐도 가만히 두질 못했죠. 가만히 앉아서 보지 말고 줄 없이 줄넘기 하면서 봐. 살 빼야 될 거 아니야. 아이도 참다 못했는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그만 좀 해. 그러다 은주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부모교육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이가 엄마에게 가장 섭섭했을 때가 언젠지를 물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은주야, 너는 엄마한테 제일 섭섭했을 때가 언제야? 제 질문에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은주는 중학교부터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학기 동안 10kg을 빼서 집에 왔었어요. 정말 신나하는 목소리였죠. 엄마, 나 10kg나 뺐어. 좀 더 빼. 제 반응에 충격을 받은 아이는 스트레스로 더욱 많이 먹게 됐고 결국 살이 더 찌게 됐다는 겁니다. 엄마는 너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고 너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니, 나는 엄마 말에서 짜증밖에 못 느꼈어. 그 대화 후 저는 그제서야 있는 그대로의 아이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도 예쁘게 보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후일담이라면 딸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부모 교육에서 하게 됐는데 그날 온 모든 관객들은 울었지만 은주는 울지 않았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기억이라 울 수도 없었던 거죠.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 지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게 보입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난 지금 한 번씩 많은 후회를 느껴요. 어렸을 때 왜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안아주지 못했을까? 내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을까? 마트만 같이 가도 행복해하던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왜 그렇게 무섭게만 하고 외면했을까? 지금은 타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 항상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참 짧네요. 이제는 제게 편하게 얘기도 잘하고 고맙다고도 하지만 제 마음 한쪽 구석엔 후회가 많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애기 엄마들을 만나면 항상 말해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해주고 안아주라고요. 어느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의 표현 방법이 잘못됐던 게 참 미안하고 그럼에도 밝게 자라주어서 고맙고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네, 오늘 안방극장은 세 자매를 둔 엄마 윤경희 씨가 둘째 딸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담아 쓰신 편지 같은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저 마지막에 좀 울컥했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맘의 사연인데 네. 그 엄마의 뒤늦은 후회, 딸에게 전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 사랑이 고스란히 다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보니까 엄마가 좀 일찍 아이를 낳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적당한 시기라고 해도 26에 둘째를 얻었으니 지금 우리 나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요. 26살. 뭐 얼마나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육아 경력으로는 선배이신데 나이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엄마 역할을, 엄마 노릇을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툰 경우가 많아요. 정민 씨는 오늘 사연 어떠셨어요? 저는 엄마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고 또 딸의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뭐 어느 편을 들 수는 없고 진짜 영애 씨 말처럼 그 표현 방법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어떤 말이 정말 아이를 위한 말인지 또 아이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또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어릴 때 정말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하고 근데 엄마 얼굴 보고는 아빠 닮았나 봐 그러시고 근데 내 애기 이쁘다고 하면은 저도 좋더라고. 근데 맞아. 반대로 애기는 좀 못내미어도 귀엽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 엄마가 너무 예뻐도 애기한테 이게 안 튄 거야 엄마가. 그지. 엄마가 너무 예뻐버리면 애기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애기 아빠 닮았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이쁘시네 이러면 또 그게 참 욕이 될 수도 있고 아유 그냥 얼굴 갖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맞아요. 그건 안 좋아. 아니 저는 오늘 사연을 굳이 뭐 저와 저희 엄마와 비교를 하자면 예, 그 딸은 나. 또 엄마는 우리 엄마랑 좀 비슷해요. 우리 엄마도 좀 이쁘게 좀 하고 다녀라. 옷도 좀 깔끔히 좀 입어라. 막 지금까지도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애 낳고 살도 많이 찌고 또 확실히 처녀 때보다는 화장도 잘 못하고 하니까 밥 좀 그만 먹어라. 살 좀 빼라. 화장 좀 하고 나가라. 진짜 그러시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연 속의 딸은 사춘기라서 그런지 그 상처를 좀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다 크고 듣는 거라 뭐 상처 같은 거 안 받고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화장하고 좀 예쁜 날에는 아는 사람을 이제 길에서 만나면 우리 딸이야 하고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좀 후줄근한 날 있잖아요. 그럼 저보다 걸음 엄청 빨리 가요. 나랑 맞추지를 않아. 그냥 먼저 가세요. 그리고 아는 사람 만나도 절대 소개 안 시켜주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도 뭐 어릴 때 저희 엄마도 많이 그랬어요. 이제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정확히 기억도 안 나긴 하는데 저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만 먹어라 살 좀 빼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사실 은주는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걸음걸이 지적을 듣고 그랬으니까 많이 쌓여왔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잘한다 칭찬 듣고 싶고 예쁘다 이야기 듣고 싶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엄마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랬으니까 아이의 자존감도 좀 많이 낮아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내 외모와 상관없이 애들 막 예쁘다고 칭찬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부모 스스로도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애가 너무 이뻐. 다른 애들이랑 진짜 뛰어나. 이거 본인도 느끼면 남들이 예쁘다고 막 멋있다고 할 때 되게 당당하게 아주 뿌듯하게 좀 그럼요. 즐기게 되는 것 그런 거 같아요. 있어요. 알죠? 그랬던 딸이 점점 역변을 하니까 좀 속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건지는 나중에 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은주가 받아들일 때는 엄마의 짜증만 느껴졌다고 하니까 맞아. 이게 사랑이 담긴 조언으로 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요즘 우리가 그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 네. 나쁜 어린이표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게 책이 참 묘한 게 네. 아이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감정이 이입돼서 아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고 같이 막 화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막상 내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아마 은주 엄마도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걷지? 똑바로 못 걷나? 속상해서 혼내고 했겠지만 은주 입장에서는 내가 안짱다리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막 이러면서 제대로 걷고 싶어도 안 걸어지는 거 어떻게? 그럼 맞아, 어떻게 걷는 맞아. 게 바로 걷는 건지 보여주든지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쵸?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거는 진짜 반전은 친구의 등장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걷는 게 엄마랑 똑같냐고. 그니까. 본인도 진짜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몰랐나 봐요. 내가 저렇게 걷는다고? 하면서. 근데 외적이든 내적이든 자기 모습 정말 자신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웃긴 게 부모들이 그 자식들의 행동이나 모습 중에 너무 싫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본인들이랑 정말 그 닮았을 때가 많거든요. 그치.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뭐 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야 했는데 본인이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 얘는 왜 이렇게 식탐이 많아 이랬는데 본인이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들어도 인정 안 해. 그리고 뭔 소리야 내가 뭐가 같아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싫은 건 담기 싫은 거지. 참 주지도 않은 유전자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 집 막내가 네. 목소리도 너무 크고 밝아요. 아주 해맑아요. 누구 닮았네요. 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진짜 닮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친한 동생이랑 한참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정민 씨처럼 얘기하면서 영심영이라는 거야. 영이 심은데 영이 나는 거라고. 아니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보이는 모습이든 안 보이는 마음이든 부모의 영향을 다 받는 거거든요. 인정합시다 우리. 맞아요. 그리고 정말 살찌는 거는 엄마들 뭐라 하지 맙시다. 맞아요. 우리도 다이어트 진짜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얼마 전에 식단 조절하고 단식을 병행하는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좀 뺐어요. 다시 쪘어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쵸. 뺐다 땡찐 거죠. 네. 근데 은주도 중학생이면 얼마나 감수성 예민할 텐데 사실 본인이 더 빼고 싶었을 거거든요. 그 10kg 뺐으면 진짜 많이 뺀 건데. 맞아. 10kg 진짜 정말 굳은 의지가 아니면 뺄 수 없는 몸무게거든요. 맞아. 노력해서 뺐는데 엄마의 대답이 좀 더 빼. 정말 무너지는 마음. 아니 그때 정말 엄마가 격려도 해주고 우리 딸 이뻐졌네 너무 대단하다 잘했다 하고 막 무한 칭찬을 해줬으면 그랬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아마 진짜 더 빠졌을 것 같아. 맞아. 근데 사실 예쁜 거는 둘째치고 그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권유하는 것도 있는 건데 엄마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사춘기 딸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다 속상하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더 먹어버리고 살을 더 찌었을까. 그게 마음에 딱 박혀 있는데 엄마가 섭섭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이게 탁 나온 거지. 그 눈물 흘리는 은주 보면서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제서야 돌아보게 되고 엄마도 그제서야 그대로의 아이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도 예쁘게 보는 눈을 갖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때라도 그렇게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그 부모 교육 행사에서 그 연극으로 꾸민 거 보고 은주만 안 울었다고 했잖아요. 나 그 대목 너무 속상했어. 얼마나 속상했으면 진짜 울음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엄마도 그동안 은주에게 했던 말들, 표현들 다시 생각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예쁘게 보게 됐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10달 아이를 뱃속에 품었다고 바로 엄마의 마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아기가 나오면 또 그때부터 진짜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어내면서 마음도 많이 갈리고 닦이고 엄마가 가져야 할 마음도 배우고 자라는 것 같거든요. 네. 흔히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엄마같이 내 자식 그렇게 안 키울 거야. 그리고 그런 소리 들은 엄마들은 키워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이러면서. 그렇죠? 아니 자기 아이를 낳은 딸들이
엄마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내가 낳아보니 이렇게 예쁘고 예쁜데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막대했을까? 그리고 엄마가 왜 날 그렇게 키웠는지 더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엄마가 정말 헌신적으로 키워서 나는 도저히 우리 엄마만큼은 할 자신이 없다. 이런 부류가 있더라고요. 맞아. 아무래도 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나를 키워준 엄마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고 그래서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릴 때는 전자의 마음이 컸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안 키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그러면서.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 저보다 좀 머리가 커지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말을 안 들었을 텐데 엄마는 그래도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셨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크면서. 저는 처음부터 후자. 나는 진짜 나는 후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키워보니까 난 진짜 엄마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많이 느끼는구나 우리 정민 씨가. 진짜 너무너무. 예. 아유, 오늘 은주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다루다 보니까 어떤 일화를 소개한 건데요. 딱 요런 사연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사실 은주네는 다행히 은주의 섭섭한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엄마와 딸의 마음이 풀어지고 관계 형성이 잘 회복됐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건 나중에 정말 큰 골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청소년기는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결과가 나기도 하고 실제로 심리 상담을 받아보거나 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엄마의 눈은 좀 달라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니 사연 마무리하면서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후회도 되고 또 마트만 같이 가도 행복해하던 아이들을 위한답시고 왜 그렇게 무섭게만 하고 외면했을까. 물론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또 혼도 내주고 또 길을 바로 잡아주기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스스로도 움츠러들 만한 일이나 또 힘들어할 일들은 엄마가 만들어주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엄마가 네. 많이 안아주고 또 아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첫째 아이 숙제가 엄마 아빠가 되면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아이가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거다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엄마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구나 싶었거든요. 엄마가 되려면은 좀 더 넓은 품이 필요한 것 같다 싶네요. 네. 정민 씨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안아줍시다 우리. 네, 저는 방송 있는 날만 안아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안아주러 저는 가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마무리 인사하고 가시네요. 안녕히 가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운 추억들 그냥 기억으로 날리지 말고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놀이터에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딸에게 엄마의 마음을 한껏 담아 전한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딸에게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요. 엄마도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아이도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들을 다 모르기에 서로가 시행착오도 겪는 것 같고요. 저희는 엄마들의 놀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먼저 겪어낸 엄마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오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좀 아프신 엄마들이 있다면 아이의 상한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같이 꺼내보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